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알아두면 몸을 지키는 지식, 알몸 지식의 김정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여러분들을 찾아온 건데요, 바로 척추 측만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척추 측만증 많이 들어보셨죠? 척추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옆으로 굽는 옆부음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10세 전후에 시작되면서 키가 자라는 동안에 이 측만증의 정도도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휘어지는 것 외의 특징은 척추의 마디마디가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옆으로 틀어지는 변형이 동반되다 보니 양쪽 어깨의 높이도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가슴의 크기도 다르고 양 가슴의 높이도 좀 다릅니다. 혹은 뒤에서 보면은 엎드렸을 때 등이 불균형하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 측만증은 일부의 경우는 요통 같은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측만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면 디스크 혹은 각종 척추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질병입니다. 자, 척추 측만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딱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며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등등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장이 막 일어나는 급격한 성장기에 척추가 처음에 휘었다가 굽어지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은 자세로 공부하고 혹은 장시간 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때 척추 측만증을 방치한다면 성장기의 아이들이 비대칭형의 체형으로 발달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성인은 척추 측만증에서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역시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척추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척추 측만증은 통증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척추 휘어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심한 변형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폐, 이런 내부 장기들이 뼈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료진이 손으로 이 틀어진 부위를 체크를 하고 사진상으로 각도를 확인하고 척추를 직접 교정을 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도수 교정 치료, 즉 카이로프랙틱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기 치료는 마취나 절개가 필요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나 만성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교육인데요, 척추 주변의 운동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켜서 척추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치료법입니다. 주로 이제 성장기 아이들이겠죠. 이 친구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기본적인 자세 교정과 함께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이 급속히 각도가 변하는 친구들이 치료를 꼭 필요로 하기도 하고 치료가 잘 되는 나이기도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보존적 치료 방법은 바로 보조기입니다. 보조기는 측만 각도가 다소 크거나 성장이 끝나지 않은 환자에게 이렇게 휘었던 각도가 더 이상의 만곡이 커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특히 성장기 환자의 경우는 성장을 마칠 때까지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외에 각도가 심한 측만증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 중 척추의 휘어짐,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도 정말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서 척추의 변형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척추 측만증의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기 관리만으로는 어렵다면 현재 척추 상태에 따라 어떤 치료를 할지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할지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치료 계획을 세우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